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가 나를 살렸다. 과연 무슨 말일까? 궁금하잖아요. 애초에 제가 이제 김미경 강사님을 좋아하기도 했고, 제목이 좀 강렬해가지고 제가 바로 구매를 해서 읽어봤죠. 책 제목이 이야기를 해주듯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던 김미경 강사님의 한마디가 이 책의 주제입니다. 책 안의 파트는 마음, 그리고 일상, 그리고 관계, 그리고 우리의 꿈 파트로 이제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상 이거를 묶어서 강사님의 이제 삶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김미경 강사님의 메시지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간결하고 항상 이 핵심을 찌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이 책에도 그런 성향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야기가 지루하지 않고 단도직입적이고 되게 확확 와닿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땐 초심으로 돌아갈 게 아니라 현재에 성숙해진 나에게서 답을 구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나, 인생의 터닝 포인트란 어느 순간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움직이면서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내용들이 말이죠.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감탄을 금치 못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자기계발서라고 심리서적을 그래도 좀 보잖아요. 거기서 봤던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다 이 책에 다 녹아 들어가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책에 좋은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인상 깊었던 부분들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 하루의 삶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루를 사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야, 오늘은 그냥 쉬고 내일부터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 책에서 말하기로는 사실 하루라는 건 우리의 일생을 압축해 놓은 거기 때문에, 내가 목표로 하고자 하는 일생이 있다고 하면은 그 일생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필요로 한 것들을 하루 안에도 다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하고 싶다. 그러면 기한을 딱 1년으로 잡는다. 그러면 한 두세 달간 이렇게 놀다가 해야지 하다가 이제 1년이 가버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 포기해버리는 그런 루트를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영어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루에도 영어 공부를 할 시간을 조금이라도 놓으라는 거죠. 그래야 하루 안에 포함된 시간이 작더라도 이것들이 쌓여가지고 결국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감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그 화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굉장히 격분해가지고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확 질러버리는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이렇습니다. 그 화를 내는 당시에는 되게 시원하죠, 감정이. 하지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후회를 하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공개적으로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사과 또한 이제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과를 할 때 내가 화를 냈던 순간이 어떤 감정 상태였는지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 그때는 내가 너무 이제 화가 나가지고 너무 말실수를 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다 보니까,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내가 화를 내므로써 시원한 감정을 느꼈을 때의 그 만족감보다 내가 사과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이 더 크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가성비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를 낼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가 좀 와닿더라고요. 세 번째 내용은 우리의 진로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는 흔히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뭘까? 라는 그런 고민들을 해보신 분들 다들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고.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잘 모를 때에 대한 답을 이 책에서 해줍니다. 왜냐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을 하기 위한 재료가 없다라는 뜻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재료를 채워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의 재료를 채워야 된다. 어떻게? 책을 읽으라는 거죠. 뭔가 방향을 잡기 어려울 때 책을 읽어라. 그리고 뭔가를 내가 배우고 싶은데 시간과 돈이 없어. 그때도 책을 읽어라. 가성비로 따지면 책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책을 읽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책을 읽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 책만 가지고 얻는 지식은 반쪽짜리 지식이다.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배우는 게 나머지 반쪽의 지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없는 지식, 그러니까 살아있는 지식 있잖아요. 이론적인 거 말고 실제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은 사람을 만나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과 다른 삶을 원한다 그러면은 책 읽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람과 만나고 연결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연결 속에 새로운 시작과 성공이 숨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거는 사실 저도 되게 와닿아서, 야, 그래, 뭔가를 조금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들 때문에 독서 모임을 하나 이제 만들었는데, 사람이 안 들어오고, 그리고 코로나가 이제 생기는 바람에 못하고 있는데, 일단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시선의 높이라고 표현할까요? 되게 좀 와닿은 내용이 있었어요.
예를 든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랑 남편이 있을 때 둘 다 반찬 투정을 한다라고 봅시다. 그럼 아내 입장에서는 아이가 반찬 투정을 한다. 그럼 아유, 그 반찬 투정 하지 말고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남편이 반찬 투정한다. 그러면 그럼 네가 해 먹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시선의 높이 때문에 그렇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를 돌봐야 되는 약자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투정이나 짜증에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나는 이 약자보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아내와 동등한 시선에 있거나 이보다 살짝 윗단계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서 한 얘기가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아내 입장에서는 이 동등한 시선을 가진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요거를 보니까 저도 좀 약간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우리가 이제 투정 부리는 걸 잘 받아주시지만 연인 관계에서는 만약에 상대가 짜증을 낸다. 그러면 이 상대가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반성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책을 보는 데는 한 2시간, 3시간 밖에 안 걸렸는데 책을 읽고 나니까 이 책 속에 강사님의 삶의 경험과 그리고 지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녹아들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말이죠. 야, 나도 언제 이런 걸 써볼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너무 제가 바라는 이상적인 글을 써주셨어요. 제가 사실은 그 당신이 옳다라는 책 말고는 다른 책을 중복 구매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몇 권 더 구매해가지고 주변 지인들한테 추천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책에는 없는데 이런 책을 딱 읽고 나니까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제 김창옥 강사님의 강연이었나? 강연 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부모님은 자식과의 마지막 대화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부모님하고 간간히 통화를 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고 이걸 끊어버리면 그 부모님은 자식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다음번 통화 때까지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 이제 짜증을 낼 때가 많습니다. 뭐 결혼을 언제, 뭐 이런 얘기들 막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말이 다시 떠오르니까 이거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알아서 할게 그러고 딱 끊어버리지만 부모님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다음 통화 때까지 이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저 같은 분들이 계시다면은 조금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이제 쿠키 영상을 남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스크를 좀 벗어보려고요. 제가 또 꿈꾸는 다락방을 또 찍으면서 이제 또 대표 북튜버가 되기로 했으니까 슬슬 이제 행동을 바꿔야죠. 언제까지 부끄럽다고 숨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앞으로는 좀 벗고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